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9년 영국 CNN 수석 기자로 지내온 제가 확실하다 말할 수 있던 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는 한국이라고 해왔던 것인데 그런 한국에서 유독 느린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발견한 이것에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거대한 비밀이 담겨 있었고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물론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충격적인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원래 영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바로 영국 BBC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CNN 수석 기자로 활동 중에 있죠. 수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에 즐거워하고 놀라워하고 또는 아쉬워하는 모습들을 보며 저는 항상 직업에 대한 책임의식을 깊게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영국에서도 알아주는 BBC 기자로 활동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985년 수습 기자로 일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39년간 기자로 살았습니다. 기자로 살면서 접했던 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며 그렇게 살았죠. 제가 원하는 직업으로 살게 되었지만 사실 매일이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눈물나게 슬픈 날도 힘든 날도 매우 많았어요. 기자로 일을 하다 보면 매일 좋은 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이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수면에 올리기도 했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기자라는 직업이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BBC에서 수습 기자로 시작해 쭉 일을 하다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뒤 2001년 미국 CNN으로 이직해 지금까지 미국에서 23년째 근무 중에 있어요. 이렇게 긴 시간 기자로 활동하면서 이미 수많은 유명인들을 인터뷰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솔직히 전 제 기자 생활 중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국, 사실 한국만큼 독특한 나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 인터뷰와 취재를 위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여러 번인데 그럴 때마다 한국에 정말 큰 충격을 받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전 타국으로 넘어가 취재하는 걸 극도로 꺼리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있는 이 미국만큼 편리하고 좋은 나라는 정말로 없으니 말이죠. 나라에 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힘도 있는 것이라 생각해 전 미국이 아닌 다른 타국은 솔직히 나라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아시아국은 제가 굳이 함께 해야 할 이유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굳건하게 제 생각에 갇혀 있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취재 차원으로 갔던 몇몇의 아시아국에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을 겪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중국은 유독 취재 자체가 어렵고 소통조차 불가능해 제가 힘든 일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이야 경력이 쌓여서 현장에서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 취재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20년 전만 해도 저는 온몸을 던지며 중국인들의 거센 행동을 막아내며 취재를 했었죠. 무조건 싫다는 말을 하고 소리부터 지르는 중국인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중국인 기자와 한국인 기자 이렇게 저희 CNN에 와서 함께 취재를 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처음에 중국인, 한국인 기자와 함께 취재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게 느껴졌어요. 꼭 그 기자들이 여기 와서 같이 동료로 지내면서 취재를 해야 할까요? 각국에서 화상 채팅으로 소통하면서 일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아시잖아요. 아시아국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랑 몇 달 내내 같이 일을 한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요. 조지나가 말하는 게 뭔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라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선뜻 그들이 여기 미국으로 와준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아닌데. 애초에 그것부터가 수상하게 느껴지네요. 그들은 저희와 취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정보를 빼돌리거나 하는 목적 말이에요. 물론 제가 싫다 좋다 해서 바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적어도 저는 그들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반대를 한다고 한들 바뀔 내용도 아니었기에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인 기자 우이판, 한국인 기자 박수현 씨는 제가 일하는 곳으로 왔어요. 전 한국에서 온 박수현 기자라고 합니다. 함께 취재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요. 부족한 점이나 힘들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이판이에요. 혹시 취재할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끝내두셨어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다 같이 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해야 하면 조금 힘들어서 물어봅니다. 제가 듣기로 미국 기자들은 손이 느리다고 들어서요.
첫 인사부터 한국인과 중국인은 성향부터가 다른 게 딱 보였습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 기자 박수연 씨는 정중한 모습이 보였고 함께 일을 하겠다는 그 의지가 보였어요. 본인이 이곳 미국으로 온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듯 했죠. 그러나 역시 중국 기자 우이파는 처음부터 무례함이 뭔지도 모른 채 질문을 하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곤 했습니다. 전 중국 기자에게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죠. 원래 그렇게 무례하게 대화를 하나요? 그런 식이라면 저는 그쪽이랑 일하는 게 어려우니 본인 나라로 돌아가세요. 제가 그쪽들을 초청해서 모시고 온 것도 아니고 본인 발로 온 거 아닌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자세를 낮추고 태도를 겸손하게 한 후에 요청하는 겁니다. 중국은 기자들에게 기본이 뭔지도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취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나 보네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저희 미국은 기본기도 없는 기자는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꾸던 그게 싫으면 중국으로 가십시오. 황당하네요. 제 태도를 왜 지적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전 그저 있는 그대로 궁금한 걸 물어본 거고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인지는 제가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쪽이 먼저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예민하시네요. 이렇게 무례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그쪽과 같은 태도로 일하시는 분은 정말 별로지만 이 취재를 꼭 놓치지 않고 할 거라 서로 거슬리지 않게 거리를 두고 일하는 게 좋겠네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제가 그쪽한테 자세를 낮출 필요도 없고 낮출 마음도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시작부터 중국 기자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나마 한국 기자가 중간에서 사이를 말리고 상황 정리를 해준 덕분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할 때도 중국 기자와는 전혀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우선 각자 정보를 수집했으니 그걸 토대로 한번 현장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시간이 없으니 각자 찢어져서 구역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은 잘 아니까 정리해서 전달 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일을 하려고 미국까지 온 게 아니라니까요. 제 눈으로 제 발로 현장 곳곳을 다녀봐야 제가 느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취재를 하려고 미국까지 온 건데 뭘 나눠서 가긴 갑니까? 그렇게 효율 따질 거면 혼자 하지 뭐 하러 한국의 중국 기자까지 불러요. 부르길. 중국 기자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 마음은 잘 알고 있지만 굳이 함께 다 다닐 필요가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심지어 한국 기자도 제 의견에 힘을 실어줬고 따로 다닌 후 만나는 게 좋겠다고 했죠.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수가 저렇게 선택을 하면 어느 정도 듣는 척이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중국 기자는 늘 혼자 의견을 내고 스스로의 판단에 움직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결국 저와 한국 기자, 그리고 중국 기자는 홀로 알아서 취재를 하겠다고 찢어졌어요. 그렇게 그들이 각자 나라로 돌아간 후에도 여전히 중국 기자에 대한 감정의 골은 깊었습니다. 화상 채팅이나 전화를 통해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중국 기자의 막되먹은 행보는 이어져 갔죠. 제가 중국에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그 불쾌함을 중국 기자에게도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이후 절대 엮이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저는 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던 중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전히 마무리해야 하는 취재건에 더불어 한국에 가서 취재를 해야 할 상황이 온 거였죠. 한국에 대한 감정도 그닥 좋은 편은 아니라 제가 직접 한국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많이 불편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래 직원들과 함께 한국으로 향해야 했죠. 막상 한국에 도착하니 한국 박수영 기자가 굉장히 반갑게 맞아줬어요. 조진아 반가워요. 한국에서 보니 기분이 색다르네요. 있는 동안 머무는 숙소는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혹여나 불편한 게 있거나 물어볼 게 있다면 언제든 연락줘요. 이번 취재도 화이팅입니다. 원래도 친절했던 한국 기자라 저는 웃으며 대답을 해줬고 그렇게 취재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미국에 있는 동료 기자와의 통화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으로 갔다며? 조진아 부럽다. 난 한국 가서 취재할 때가 정말 좋더라고. 실제로 외신 기자들이 한국 못 가서 안달이잖아. 거긴 진짜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이야. 한국은 인터넷 속도부터 행정 서비스, 은행 업무 처리 속도에 하다못해 음식 배달이랑 택배까지 로켓 배송이더라. 한국에서 최소 일주일 이상 지내다 미국으로 오면 느려 터져서 속이 답답하다니까. 업무적인 일 처리 속도도 빠르고 아무튼 부럽다. 아, 그런데 하나 느려 터진 게 있긴 한데 에스컬레이터 타봤어? 그건 진짜 느려. 동료 기자는 한국에 대해 좋은 말을 아낌없이 했지만 한국의 에스컬레이터를 문제 삼았어요. 실제로 한국을 방문했던 유명 언론인이 한국의 에스컬레이터를 보며 이런 말을 해서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제가 지금껏 보고 느끼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 너무 놀랍네요.
이게 정령 한국의 에스컬레이터가 맞나요? 이 말을 남기고 그대로 몸이 굳어버려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죠. 저 역시 이 사건을 알고 있어서 굉장히 궁금했던 찰나에 동료까지 저렇게 말을 하니 당장이라도 타보고 싶었습니다. 어디서 타봐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검색을 해보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에스컬레이터 관련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마저도 중국 제조 공장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유통해오며 세계 에스컬레이터 제품 대부분이 중국산이 넘치면서 발생하는 사고라고 했죠. 역시 그러면 그렇지. 중국산 제품이 일으키는 큰 사건 사고를 저는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았어요. 직업병이 발동해 이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고 싶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나라가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라면 글로벌 이슈이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중국에 대한 악감정이 있어서 더 낱낱이 파헤치고 싶었던 것도 쿨하게 인정합니다. 전 즉시 중국산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만 해도 중국산 에스컬레이터가 한국 시장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중국산 제품을 사용한 이후 사건 사고는 줄을 이어갔고 문제는 또 다른 부분에 있었습니다. 중국산 에스컬레이터는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업체도 많기에 고장이 나더라도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조차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려웠죠. 실제로 한국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으로 멈춰 있다고 한들 교체할 부품 역시 중국에 모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었어요.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국 에스컬레이터에 의존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적 값이 저렴한 중국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약 100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에스컬레이터 고장 시 6개 항목의 부품을 제외한 94개 부품은 중국으로부터 수급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럼에도 저렴한 가격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했죠. 한국은 이미 중국산 에스컬레이터가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한국의 한 에스컬레이터가 큰 화제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엄청나게 긴 길에도 불구하고 8년간 무사고를 기록하고 있었기에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로 한국 대구 도시철도 청라 언덕역의 에스컬레이터였어요. 이곳 지하철역에는 한 구간의 길이가 57m로 아파트 10층 높이와 같은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로도 유명했죠. 2015년부터 가동된 이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사고로 다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중국산 에스컬레이터를 쓰는 한국이 이렇게 긴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없었다고? 이건 좀 뭔가 이상한데?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산 에스컬레이터를 쓰는 수많은 나라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길고 높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 한 번이 없었다는 건 수상했어요. 전 기자로서 이 사건에 뭔가 냄새가 난다 싶어 더 집중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작정 해당 역에도 찾아가서 물어보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쉽게 협조를 해주지 않았어요. 며칠 내내 찾아가고 지하철역에 있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저를 보던 한 역산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사고가 없던 이유를 알고 싶으세요? 정말 별게 없어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저희는 협조를 못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라도 좋아요. 어떻게 사고가 없던 건지, 한국만의 노하우가 있는 건지 꼭 좀 알려주실 수 없으실까요? 부탁드립니다. 제 간절함에 직원분은 멋쩍은 듯 웃으시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게 참 노하우라고 말을 하는 것도 쑥스러운데 저희들은 그저 내부 규정에 따라 노력했을 뿐입니다. 노력 말고는 한 게 없고 그게 저희의 업무이기도 하고요. 한국 직원의 말은 다소 당황스러운 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내고 싶었던 한국의 노하우가 노력이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당황한 모습을 보이니 한국 직원분은 다시금 웃으며 말을 이어갔죠. 정말 노력 말고는 한 게 없고 당연하게 해야 하는 업무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만 그건 있어요. 저희는 에스컬레이터 의무 점검 횟수보다 더 자주 점검을 했고 CCTV도 최신식으로 설치를 해 안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길고 높은 에스컬레이터라 저가의 중국 제품에 의존하지도 않았어요. 한국의 기술이 들어갔고 작은 사고도 큰 인명피해로 커질 우려가 있어서 더 꼼꼼하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하기 위한 직원이 늘 근처 사무실에 상주해 있고 수리 부품도 세트로 싹 바꿔서 한마디로 24시간 항시 대기 중입니다. 뭐 이런 노력 말고 미국이랑 다른 점이라 하면 제 생각에는 속도가 아닐까 싶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야 한국 직원이 말해준 노력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노력 없이는 정말 안전한 에스컬레이터가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내 속도라는 말에도 관심이 갔어요. 그러고 보니 제 동료도 외신 기자도 놀랐던 것이 바로 한국 에스컬레이터의 속도였습니다. 늘 빠름을 추구하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느린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에스컬레이터였죠. 한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는 해외 에스컬레이터에 비해 굉장히 느린 편이었어요. 한국의 경우 지하철이나 쇼핑몰 등 대부분의 에스컬레이터 평균 속도는 분속 30m로 유지되고 최대 허용 속도는 분속 40m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에스컬레이터 중 사고가 없거나 적은 곳은 대부분 속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서울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처럼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대구 도시철도 청라 언덕역처럼 길이가 길 경우 속도를 더 낮춰 안전하게 운영을 하는 거였어요. 전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비교할 대상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알아보니 모스크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속도는 분속 50m이고 런던과 홍콩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속도는 분속 45m로 한국보다 약 1.5배나 빠른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일본, 싱가포르도 같은 속도를 채택하고 있었죠. 또한 홍콩의 중심지에 있는 센트럴역이나 홍콩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는 시 외곽에 있는 역내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출퇴근 시간의 번잡함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번잡함을 해소하려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결국 늘 빠름을 추구하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현저히 느린 것은 빠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약자나 어린이가 에스컬레이터를 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에 놀랐어요. 한국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 전 눈길이 더 갔습니다. 그러나 알아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에스컬레이터를 느리게 운영하는 것은 결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의견이었죠. 외국의 경우 속도가 빨라지면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걸을 필요가 많이 없어지고 그 결과 안전사고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주장들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취재를 해볼수록 한국이 맞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도합 39년 경력 CNN 대표 기자인 제가 직접 한국의 에스컬레이터를 경험하고 취재하는 것을 방송에 내보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동안은 단순히 취재에 집중했다면 이젠 미국에 연락을 취해 동의를 구했어요. 이건 세계적 이슈로 굉장한 주목을 받을 겁니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한 이슈지만 정말 궁금해할 그리고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슈예요. 한국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제가 취재하고 직접 다룰 테니 준비 부탁드려요. 제가 단호하게 말을 해서 그런지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죠. 한국은 빠른 문화가 익숙한 나라이지만 유일하게 느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느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의 에스컬레이터입니다. 한국 에스컬레이터를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테지만 한국답지 않게 굉장히 느릿느릿한 운행 방식에 의아함을 표하곤 하죠. 그리하여 한국의 에스컬레이터 중 굉장히 높고 긴 에스컬레이터로 사건 사고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8년간 무사고를 기록한 한국의 한 지하철역을 가보니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약자를 배려한 느린 속도와 직원들의 철저한 관리에 있었어요. 제 예상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면서 저는 한국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모든 것을 낱낱이 밝힐 수 있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도 많이 놀랐던 것도 사실이었죠. 솔직히 저는 그렇게 빠름을 추구하는 한국만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낮길래 혹시라도 전기료를 위해 속도를 느리게 해둔 것은 아닐까 추측을 해봤었죠.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생각을 해볼수록 한국의 에스컬레이터 속도 제한은 올바른 조치였다고 생각해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처럼 생활 곳곳에 늘 약자는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약자를 배려한 사회는 별로 없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한국은 달랐죠. 한국은 곳곳에 약자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둔 유일한 나라였어요.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약자 배려 공간은 늘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건 세계 각국에서 배울 점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모두 살다 보면 약자로 살아가는 날은 올 테니까요. 생각해보니 제가 다리 다쳤을 때 굉장히 불편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취재를 하다 사고가 발생해 다리 깁스를 하고 한 달 동안 불편하게 살았던 순간이었죠.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순간 속도에 당황해 급하게 손을 잡고 온몸이 경직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에스컬레이터 탑승을 최대한 자제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도 평소와 다름을 확실히 느낄 정도라 더욱 안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안전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맨몸으로 타는 것이라 더 주의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타고 올라가는 그 시간도 답답하게 느끼며 걸어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물론 저 역시 이렇게 느꼈지만 사회적 약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맞춰 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빠름을 DNA에 깊이 새기고 있는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느린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참는 건 오직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분당 25m와 30m의 속도 변화는 20대에서 50대까지 운동신경이 높은 세대에선 실감이 잘 나지 않는 차이입니다. 다만 반응 속도가 느린 노인 세대와 임산부들에게 있어 분당 5m는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이었어요. 단 5m 차이가 노령층 혹은 사회적 약자의 사고율을 줄이는 데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방송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뜨거운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에스컬레이터는 편하긴 한데 진짜 위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중심을 잃어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등줄기에 땀이 나네요. 어릴 때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은 적이 있었는데 에스컬레이터에 박자를 맞춰 타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그때 에스컬레이터는 아예 타지도 못했습니다. 한국은 배려가 깊은 따뜻한 나라네요. 한국에 가봤는데 바쁜 사람들은 모두 알아서 걸어갈 자리를 만든 배려는 세계 최고라 생각했어요. 우측에는 쭉 서서 올라가는 사람, 급한 사람은 좌측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두 줄서기 문화가 있던 유일한 나라 한국. 그동안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며 불편하고 위험했던 내용들, 문제였지만 누구도 꺼내놓지 않았던 내용들을 사람들이 이불 모아 같은 의견을 내기 시작하니 저는 너무 뿌듯했습니다. 기자로서 정말 제대로 된 보도를 한 기분이 들었죠. 이렇게 끝이 나는 듯 싶었는데 한국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충격적인 또 다른 실체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중국산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던 한국은 한국 기술로 만든 K 에스컬레이터가 출범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현대 에스컬레이터 서비스와 중소승강기 관련 업체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합작 투자법인 K 에스컬레이터였죠. 한국 에스컬레이터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동안 한국 에스컬레이터는 중국산 제품을 쓰며 위태로운 순간들을 몇 번이고 경험했다고 해요. 또한 부품 수급 지연으로 인한 사후 관리 제약과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안전성과 신뢰성을 의심해왔고 한국은 더 이상은 안 된다며 한국 기술로 직접 K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출범한 K 에스컬레이터는 부품 개발을 통한 국산화 비율 향상과 한국 내 에스컬레이터 생태계를 전부 한국 K 에스컬레이터로 교체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실제 현대 에스컬레이터 대표는 이런 말을 남겼죠. K 에스컬레이터가 매년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며 우리 한국을 비롯 전 세계에 깔려있는 모든 에스컬레이터를 한국 에스컬레이터로 바꾸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적어도 제가 취재하며 본 한국이라면 위와 같은 약속을 충분히 지키고도 남을 것 같았고 한국인도 아닌 제가 다 기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운이 깊게 남았어요. 실제로 제가 취재했던 이야기들이 CNN 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한국의 K 에스컬레이터의 소식이 들썩이는 조짐이 보여요. 전 세계에서 첨단 기술이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었다? 당연히 세계 각국들은 기존의 중국산 에스컬레이터를 뜯어버리고 한국으로 바꿀 테니까요. 실제로 미국 내에서 이 중국산 에스컬레이터로 발생하는 사고만 연간 1만 건이 넘습니다. 이 말은 즉 하루에 이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27명 정도가 매일 다치고 있다는 거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감이 오실 테죠.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 혹은 세계를 선도하는 그룹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 지표와 산업별 성과를 살펴봐도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5G, 가전, 배터리 등등 첨단 제조와 IT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건 세계 지식재산 기구인 WIPO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지식재산, 교육, 특허 출원, 연구개발, 특허 활동, 제조업 등을 종합적으로 나눠서도 한국은 최상위권에 매년 꾸준하게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리더십을 인정받는 국가입니다. 그런 한국에서 사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고 혹은 너무 쉽게 보이는 이 에스컬레이터라는 분야에 그 어떤 국가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
한국은 수익적인 측면을 벗어나 내 조국, 대한민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감없이 투자하여 한국의 기술력으로 K 에스컬레이터를 출범시킨 것이니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저는 벌써부터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세계 곳곳이 동시다발적으로 기존 중국산 에스컬레이터를 뜯어내고 한국의 K 에스컬레이터로 갈아치우는 역동적인 모습들이 그려지거든요. 미국에 사는 미국의 한 시민으로서 저는 이 같은 소식을 발빠르게 세상에 전하고 제 소식으로 인해 적어도 우리 미국이 하루 빨리 한국을 찾아가 한국의 K 에스컬레이터를 도입하길 간절히 바라볼 뿐이에요. 물론 한국에서 K 에스컬레이터를 출범한 지 이제 1년째라 해외까지 손보긴 어렵겠지만 분명 한국이라면 저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속도로 모든 걸 갈아치울 것이라 봅니다. 그동안 아시아국이라고 중국과 함께 한국을 덩달아 욕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여전히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아시아국으로 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한국, 중국은 중국 이렇게 따로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와 대박을 터뜨리고 나니 주위 동료들과 선후배들은 말이 많았어요. 적어도 그들의 대부분 한국을 경험해본 사람들이었죠. 저는 아직도 더 취재를 하고 싶고 현장에도 가고 싶은 열정이 가득한 기자이지만 이제는 후배들에게 제 자리를 물려줄 때가 왔더라고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곳에서 기자로 살았어서 기자가 아닌 제 모습은 솔직히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나 저는 기자로서의 삶을 차분히 정리하고 이제는 남은 시간 한국으로 떠나 남은 시간을 보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매우 특별한 시간들을 보냈고 한국에서의 남은 인생 후반전 그리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한국에서 느낀 것 이상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테고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여기 뉴질랜드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동양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사람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채 눈물만 펑펑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던 여성이 바지를 벗어버리기 시작하며 공항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대체 무슨 일로 공항에서 눈물을 흘렸고 바지까지 벗어버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마야 로즈라고 합니다. 저는 공항에서 일하고 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뉴질랜드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한 마음도 들고 여행객들의 설레는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져서 늘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행복한 직장 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인포메이션 직원으로 들어온 신입 직원 한 명 때문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중국에서 뉴질랜드로 유학을 와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중국어 통역사로 입사한 것이었는데 사실 그 직원은 입사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의 의문을 샀어요. 뉴질랜드가 학벌을 많이 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항 직원들을 뽑을 때는 학벌을 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보니 최대한 엘리트들로 뽑고자 했고 특히 통역처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외모나 언어 능력, 고객을 응대하는 기술도 꼼꼼하게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은 외모는 예쁘장했지만 담배를 피워서 손에는 담배 냄새가 항상 묻어 있었고 업무를 할 때도 담배를 피우려고 자리를 자주 비우고는 했습니다. 담배는 얼마나 센 걸 피는지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면 그 사람 주변으로는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대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입사를 하게 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자주 마주치지는 않았어요. 저는 출입국 심사대에서 일을 했고 그 직원은 공항 로비의 인포메이션 창구에서 일을 했으니까요. 물론 통역일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가끔 중국어로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제가 있는 곳으로 그 직원을 불러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직원과 한 공간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중국인 방문객들이 늘어나면서 아예 그 직원이 출입국 심사대 쪽에 상주하듯 있게 되었거든요. 중국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이렇게 4개 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와주기를 바랬으나 저희의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그 중국인 직원이 여기로 오고 싶어 했다는 게 이유였어요. 저희는 의아했습니다. 대체 왜 저 직원이 바라는 것은 모두 이루어지는지 이상했거든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뉴질랜드라면 뉴질랜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대우를 받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 직원은 뉴질랜드와는 관련 없는 중국에서 온 노동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정말 뛰어나서 어디서든 그 직원을 앞다투어 모셔가려고 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희 뉴질랜드 사람들은 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에게는 도무지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직원은 마치 자신이 뉴질랜드 사람인 것 마냥 행동했습니다. 자꾸 우리나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가깝게 지내는 한국 직원과 그 중국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한국 직원은 자신의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게 퍽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뉴질랜드를 비롯한 서양 국가는 자신의 나라를 특별히 우리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뉴질랜드, 미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도 한국과 비슷하냐고 물으니 한국 직원은 중국이 그러는 건 본 적이 없다면서 중국 직원이 뉴질랜드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러 나의 뉴질랜드,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이 정말 일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면 괜찮아요. 뉴질랜드를 그만큼 좋아해준다는 의미가 되니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 직원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밉상이었습니다. 그 중국인 직원은 뉴질랜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는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수하고 순박해서 걱정이 돼. 처음엔 중국인들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본 중국인들은 별로 순수해 보이지 않았는데 그게 중국에서는 순수한 모습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뉴질랜드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나 문서가 없어도 사람을 잘 믿는다라며 보증금은 나중에 꼭 주겠다고 거짓말을 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말도 없이 집을 뺀 일을 알려주었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집안에 있는 가전을 몇 개 부셨는데 그걸 갚으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냥 나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을 주지도 않았으니 손해볼 건 없었다면서요. 그래도 월세는 꼬박꼬박 냈으니 별 문제 없지 않냐고 하는데 그냥 확 경찰에 신고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면서 나라에서 내라고 세금을 다 내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며 자신이 뉴질랜드를 너무 사랑하는데도 이 나라에 이민을 오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 혜택을 보고 살고 있으면서 저런 말을 하다니 중국 직원은 열심히 일해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함부로 깎아내리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는 했어요. 뉴질랜드 직원들을 더욱 경악하게 했던 말과 행동은 바로 인종차별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는 마오리족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마오리족 사람들은 뉴질랜드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인데 중국인 직원은 저희가 마오리족 사람들을 멸종시키고 뉴질랜드를 점령했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마오리족 사람들의 전통과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고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하는 것으로 대우받고 있어요. 또한 마오리족 사람들과의 공존은 뉴질랜드의 자부심 중 하나입니다. 저 또한 마오리족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며 그들을 원주민이라 특별히 구분 짓지도 않아요. 그저 저희의 가족이자 친구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 중국인은 덩치가 크고 피부가 까무잡잡한 마오리족 원주민들을 향해 덩치가 커서 뚱뚱하고 멍청해 보인다. 생긴 것만으로도 위협적인데 저걸 그냥 두면 우리 뉴질랜드인들의 위험이 될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중국인들 사상이 정말 웃기지 않아요? 사연 읽다가 너무 어이없어서 그만. 죄송합니다. 계속 읽을게요. 이 때문에 공식적으로 주의를 받기도 했어요. 이것 또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런 말과 행동을 했다면 잘리는 게 당연해요. 뉴질랜드 출신뿐만 아니라 마오리족 출신들에게도 눈총을 받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뻔뻔하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는 우리 뉴질랜드인들이 피부도 하얗고 훨씬 총명하니까 저런 눈빛을 보내는 거라면서 피해 망상이 정말 심하다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중국인 직원의 차별적인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시아계와 동남아시아계에서 온 사람들을 정말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영어로 무엇을 물어보면 너희가 말하는 영어 발음은 이해가 안 되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라고 말을 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 무시하는 건 예산 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 보니 함께 일하는 다른 직원이 수많은 아시아권 사람들을 도맡아야 했고 업무량에 치여 너무 힘들다며 매일 같이 하소연하곤 했습니다. 중국인 직원은 특히나 한국인을 싫어했어요. 한국인들은 음침한 사람들이 태반이라면서 중국의 귀한 역사 문화를 자신들의 고유 문화라고 둔갑해서 세계인들을 속이고 있다고 하거나 한국은 외국인들이 주로 다니는 공항과 서울 근처만 화려하고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배고픔에 허덕이는 빈민촌들이 즐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히 우리 중국을 상대로 기어오르려고 하는 행태들을 볼 때면 너무 기막히지만 중국인들 자체가 워낙에 배포가 크고 너그러워서 그냥 모른 채 하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또한 이렇게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은 자신들보다 잘 사는 국가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면 열심히 하고 친절하게 해야 하는데 묵뚝뚝하고 불친절하기가 몸에 배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인들이 불친절하고 음침하며 무식하다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일하면서 만난 한국인들은 전부 젠틀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묻지 않아도 척척 준비해서 건네주어 수고로움을 덜어주었고 영어 실력도 유창했습니다. 영어를 아주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입국 심사를 할 때 들을 수 있는 질문들은 전부 익혀오더라고요. 한국 여권 파워는 대단해서 까다롭게 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입국 심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검색대에서 일하고 있는 제 남자친구도 한국인들은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이라 칭찬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뉴질랜드에 입국할 때 들고 오는 짐을 굉장히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금지된 식물이나 동물이 들어오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죠. 유럽이나 미주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에게서는 항상 금지된 것들이 나옵니다.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아시아에서 자라는 식물은 저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고 생태계가 워낙 다르다 보니 반입이 금지된 것뿐입니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고지하면 화들짝 놀라며 정말 몰랐다고 당장 처분하겠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 자녀를 위해 수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나라와 가져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다라며 처분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가져온 것들은 보통 말린 약재나 건어물 등이 대부분인데 중국인들이 가져오는 것들은 무언가에 절인 것이고 냄새가 너무 세서 봉투를 몇 겹이나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해요. 일단 냄새부터 위험 물질 같기 때문에 당장 가져다 처분하려고 하면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아냐는 둥, 이건 중국에서 몸에 좋은 것이라는 둥, 너무 의심스러우면 여기서 너희도 먹어보라는 둥, 정말 일이 불가능할 정도로 난리를 피운다는 것이죠. 중국인들이 많아지면서 공항 경찰들이 출동하는 일도 잦아졌으니 그 행패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가늠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인이 한국인을 미개하고 무식한 족속으로 취급하다니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 중국인 직원이 그냥 한국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공항에서 일하던 기간을 통틀어서 앞으로 일할 날들을 통틀어서 최악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출입국 심사대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귓속말로 위조 여권이 발견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곧장 위조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향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은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상황을 물으니 위조 여권이라는 건 확실히 밝혀졌는데 이 사람의 진짜 국적을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직원은 굉장히 곤란해 보였어요. 말없이 울고만 있는 그녀를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어요. 여기서 울어봤자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일을 해결하지 않겠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움을 줄 테니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봐라. 라며 설득했지만 그 여권 위조범은 울음을 그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국에서 출발한 사람이었어요. 이걸 알게 된 순간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들 설마 했겠죠. 저는 중국인 직원을 불렀습니다. 근데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아마 어디서 또 담배를 피우면서 농땡이를 부리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시비나 걸고 있었겠죠. 여권 위조범에게 한국인 직원이 가서 한국어로 물어봤는데 한국어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인일 수도 있을 거라는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울고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며 저희에게 무어라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서 귀를 틀어막고 싶던 그 순간 여권 위조범은 상황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화가 났는지 발을 세게 구르다가 갑자기 엉거주춤 자세를 잡았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보고 있던 저희는 모두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그 여권 위조범은 갑자기 바지를 내리더니 똥을 싸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바지를 내리려고 하자마자 남자 직원들은 모두 방을 나갔고 저희는 차마 다가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몸을 바들바들 떨며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눈앞에서 어떤 끔찍한 장면을 봐도 이보다는 못했을 것입니다. 똥을 싸겠다고 얼마나 힘을 주는지 얼굴이 시뻘개진 것도 모자라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른 직원들과 찰싹 붙어서 식은땀만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권 위조범은 아무리 힘을 줘도 똥이 나오지 않자 크게 한숨을 내뱉으며 바지도 올리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희는 주춤거리며 그 사람에게 가서 강제로 바지를 입혔고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밖으로 나가서 마약 감식반을 불렀어요. 약을 하지 않고서야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없다 생각하며 부른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녀에게서는 마약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검사를 하겠다며 마약 감식반이 자리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인 직원이 왔습니다.
저희는 대체 어딜 갔다가 이제야 왔냐며 화를 냈어요. 늘 웃기만 하던 사람들이 화를 내니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당장 저 사람과 대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중국인 직원은 왜 짜증을 내냐면서 되려 저희에게 짜증을 내며 여권 위조범과 대화를 했습니다. 무슨 대화를 주고받더니 중국인 직원이 저희에게 이 사람이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한국인이 대체 왜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중국을 통해 들어와요? 저희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대화나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인 직원은 자꾸만 이 사람이 중국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이고 한국어를 못하는 한국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죠. 한국인이라는 의심을 받는 중국인 여권 위조범은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화가 났는지 벌떡 일어나서 중국인 직원과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 싸울 지경에 이르자 직원 한 명은 휴가를 떠난 4개 국어 능력자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직원은 전화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통역을 해주었는데 그 내용이 실로 가관이었어요. 너 어디서 오는 애냐고 물어보네요. 중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대체 중국 어느 지역에서 왔길래 이딴 짓을 하냐고 물어보고 자기는 베이징에서 왔는데 너네 같은 애들이랑은 더러워서 상종도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인 직원은 그 사람이 중국에서 온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중국인이 아니라는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지역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중국은 좋지만 중국인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질려버렸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공안 경찰이 오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저희는 왜 여권 위조범이 한국 여권을 위조했는지 궁금해졌어요. 알고 보니 채팅을 통해서 뉴질랜드 남자에게 반했는데 아무리 대시를 해도 넘어오지 않자 남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이유가 거리가 멀어서라고 생각하고 그를 찾기 위해 뉴질랜드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중국 여권으로는 입국 거절이 워낙 많이 된 터라 사랑을 위해 위조된 한국 여권을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사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헛소리죠. 위조된 여권을 가져온 것 자체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저희를 사랑도 모르는 악에 무리로 취급했고요. 그 사람은 본국으로 추방 조치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직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건네었어요. 저런 사람 때문에 한국인이 오해를 당할 뻔했다고요. 그런데 한국 직원은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익숙하다고요. 알고 보니 한국 여권은 외국에서 아주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소매치기범의 소굴을 찾아냈는데 그곳에서 한국인 여권이 엄청나게 발견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어디 여행 가면 꼭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여권을 잃어버리면 여행하는 동안 신분을 증명하기가 어렵고 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여권을 재발급받고 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주의하라고 하는 것인데 한국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여권의 힘이 세면 이 정도인지 한국인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누구나 원하는 한국 여권이라면 지금처럼 위조의 가능성도 있고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한국은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을 여권에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절대 위조할 수 없도록 말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여권 제작 방식과 디자인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위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인 직원은 제대로 위조하지도 못할 거, 왜 저런데 돈을 쓰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저는 중국인 여권 위조범이 가지고 온 한국 위조 여권을 보았습니다. 조잡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런 걸 한국 여권이랍시고 들고 왔다니 한국인들도 참 피곤하고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날의 파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인 직원이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거짓말을 친 것이 들통나면서 중국인 직원이 통역으로서의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음이 상부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다녔는지도 드러나게 되었죠. 조사를 마치고 보니 정말 놀랍게도 중국인 직원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멀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인 직원이 인사처 관리자의 불륜녀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뻘의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중국인 관리자의 힘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녀가 불륜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인사처 관리자의 아내가 찾아와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란을 만든 주범인 인사처 관리자와 중국인 직원은 그날 바로 잘리게 되었는데 세기의 사랑을 하는 것 같았던 두 사람도 직장에서 잘리고 이혼할 위기에 처하자 서로를 물고 뜯으며 저주를 퍼부었어요. 인사처 관리자는 중국인 혼혈이었는데 비슷한 핏줄끼리 끌리기라도 한 것인지 중국인들은 원래 다 저런 것인지 보면 볼수록 놀라운 민족성이더라고요.
그 중국인 직원이 빠진 자리에는 한국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인 직원에게 된통당한 터라 모든 직원들이 그 한국인 직원을 경계했지만 그녀는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포메이션에 찾아오는 여행객들에게 항상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주었고 그 사람의 인종이 무엇이고 출신이 어디인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친절했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나오고 이곳에서 일하면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았는데 공부를 더 하고자 그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솔직히 이 직원만 그랬다면 모든 한국인들이 그럴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미국으로 떠나면서 소개해준 다른 한국인 직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직원보다 살짝 무뚝뚝한 것 같기는 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항상 한국인을 꼽습니다. 면접을 볼 때도 한국인이라면 일단 좋은 인상을 가지고 시작하고요. 누군가는 색안경이고 불합리한 행동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본 한국인들은 모두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에서 온 직원들은 면접에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실제로 면접에서 돌발 행동이나 실수를 많이 해서 굳이 색 안경을 끼고 보지 않아도 탈락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 알아보니 중국인 직원은 호텔 화장실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 하나는 꽤 해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겠지 했는데 공항에서 잘린 후에 카페에서 알바를 하면서 또 한 번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네요. 뉴질랜드는 전에 일하던 곳에서 추천장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면 꼭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받지 못했으니 아마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에는 몸 쓰는 일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 직원을 보면서 절대 남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직원이 있는 내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지만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위안 삼아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일하면서 만난 한국인 동료들에게서 이번 일을 계기로 배우게 된 것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일하면서 한국인들처럼 저축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까지는 모아야 하겠지만 다 모으고 나면 함께 일했던 한국인 동료를 따라 미국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미 한국인 친구에게도 이야기해놨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며 응원해주더라고요. 제가 사연을 쓴 건 아시아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 아닌데 이걸 오해하는 유럽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난 사건처럼 한국 여권을 위조하여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들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적어봤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에 읽다가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한 소리하고 말았었는데요. 여하튼 마야 로즈 씨의 바램대로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돼서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해외 다양한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